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저도 잠들기 전에 리플 코인이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고 비트코인 캐시가 좀 올라가는 거 보고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딱 뭐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설레이는 감정에 보상을 어느 정도 지금 다 전반적으로 다 받고 계실 거고, 수익 구조로 이제 마이너스에서 수익 구조로 돌아가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익절을 언제 해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위험성이 되게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에 베팅을 한 거는 나 자신이잖아요.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서 채널 영상을 보고 매수를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 자신은, 여러분들은 베팅을 하신 거고, 그에 관해서 막 주변에 사람들이 블레임하는 거, 뭐 블로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지난 3년간 아픔을 지금 광명의 길로, 노란색 광명의 길로 지금 서서히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알트 시즌이 도래했다, 비트코인이 여기서 급작스럽게 뭐 3만 달러까지 갈 거야 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영상에서 하나 둘씩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진심으로 모든 분들에게 자기 자신의 선택에 관해서 잘 하셨다고 이제 아마 자기 자신에 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내 자신의 판단이죠, 모든 것은.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제 진폭을 막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 마켓에서 이제 지금 보면 원화로 했을 때 60만 원 선에 있는데, 우리가 이번 연도 끝나기 전까지 바라는 관점에 제가 이제 예전서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대가 있었죠. 그게 이제 780에서 800달러 정도인데, 자, 이 견해를 계속 어필하시는 차티스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780달러. 그러니까 이게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아마 80 몇만 원 정도 아마 할 거예요. 그 정도 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준다면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아마도 시세 분출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어 네트워크 XR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플레이어 네트워크 스냅샷 시점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12월 12일 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엔 조정 장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아마 엄청난 조정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시점까지는 대중들은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막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게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회적으로 FRB, 그러니까 그 FED,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달러를 프린팅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전 생각하고, 여기 보면 CPI 소비자 지수거든요. 여기 보면 소비자 지수는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돈을 엄청나게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엄청나게 계속 풀었고, 2020년 들어서는 전례 없을 만큼, 진짜 90도 각도 이상으로 넘어갈 만큼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거랑 CPI랑 인플레이션이랑 맞춰서 보셔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씀하신 게 2%대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2%까지 지금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돈을 이렇게 풀매도 불구하고. 돈 값어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거기다가 내년 초반에 있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있을 거대 양적 완화가 진행된다면 여기서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이 스프레드 시트는 더 올라가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인플레이션은 많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가상자산 시장에 아마 그 휘발유를 붓는 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재 FED 그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예전에 벤 버냉키 의장이 있고 자넷 옐런 의장이 계시는데,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DCG 그룹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리고 DCG 그룹의 메인 화면에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이거는 은행들이 지금 가상자산에 관해서 그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원래 캐치프레이즈로 벌써 수년 전서부터 여기다 걸어 놓은 거였어요. 여기 보면
은행은 더 이상 비트코인을 무시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게 이들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자, 이거랑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랑 엮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그 가상자산에 관해서 포텐셜을 보시면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에서 먼저 올해 안에,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추측하건데 비트코인 위주로,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일단 첫 스타트는 비트코인이 끊겠죠. 이 비트코인이 기축이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XRP가 됐건 아니면 이더리움이 됐건 비트코인 캐시가 됐건 이런 쪽으로 아마 넘어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그걸 보여드렸죠. 자넷 옐런하고 벤 버냉키 의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분하고 글렌 허친슨, 이분들이 같이 그 글렌 허친슨 연구소에서 연방준비은행에 본인들의 견해에 관해서 많이 피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중요시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글렌 허친슨이라는 이 인물이 XRP의 초기 투자자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믿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홀딩을 했었던 거고 더 많이 추매를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이유가 그냥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통화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 있죠. 연방준비은행하고 관련이 있는 이 인물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 결과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올 거예요. 전에 있었던 정고점 그 이상 가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관해서 CME 1252의 실권자예요. 글렌 허친슨이라는 이분이 실버 레이크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주식시장에 관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급자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리고 DCG 그룹에서는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의 주인인 분이 이분이에요. 글렌 허친슨이라는 이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을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무시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막 이런 거에 관해서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만 상승을 하니까 비트코인만 상승하니까 여기 있다고 해서 올라갈까? 이건 장식품에 불과하다라고 견해를 피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끝까지 결국 결과는 반드시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다운 비트코인 캐시가 있는데 하드포크 이슈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이 색안경을 끼고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포킹돼서 하나의 코인이 나오면 그거는 결국 사라질 거고 그 위험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캐시는 나락으로 빠질 거다. 근데 저는 끝까지 말씀드렸죠. 그레이스케일 포트에 있으면 그건 반드시 살아남고 시세 분출을 어느 정도 많이 할 거다. 그리고 참고적인 사항에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캐시 백그라운드에 있는 자본 세력하고 OMG 네트워크, 오미세고 네트워크랑 네오코인 있죠. 이게 알고 보면 뿌리로 들어가면 사실 같은 자본 세력이 이면에 있어요. 아마 시세 진폭을 하고 사람들을 농락할 때도 똑같이 아마 할 거예요. 사람들 힘들게 만들 때도. 근데 이런 친구들이 한번 화나면 확확 가요. 네오코인도 3.0 이슈가 이제 딜레이 돼서 미뤄져서 아직까지 시세 진폭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제가 바라보는 어떤 그 마지막 가격대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다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자, 이더리움 2.0은 구현되기 위해서 지금 지금 프로세싱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도 사람들 말이 되게 많았죠.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이번에도 연기될 거다. 근데 아마 이제 말 바꾸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서서히.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아직까지 진폭이 없지만 11월 28일 날 타노스 하드포킹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더리움한테 묶여져 있는 마이닝하는 어떤 그 해시 풀들이 이쪽으로 서서히 아마 시간차를 두고 넘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호라이젠은 반감기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려져 있는데 베리 실버트가 이 코인에 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새벽녘에. 그리고 라이트코인, 일단은 비트코인을 추종해서 시세 분출이 있었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XRP를
추세 추종해서 반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코인은 이제 제가 포텐셜이 터지는 거는 내년을 보고 있거든요.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그리고 XRP는 어쨌든 올해 연말에 플레이어 네트워크 그게 아마 강력한 호재 이슈가 작용하고 또 하나 IPO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아마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캐시는 반감기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분출이 많이 없지만 서서히 아마 이 친구도 아마 발동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어저께 밤에 XRP가 상승을 많이 했었죠. 사토시 마켓에서 30% 정도 상승을 했어요. XRP도. 근데 호라이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9%, 3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사토시 마켓에서. 그래서 비트가 한 개를 투자했을 때 0.3개 정도 벌 수 있는 어떤 그 정도 상승. 근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급등을 하면 보통은 하락도 되게 깊거든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장난을 더 많이 쳐요. 사실은 그레이스케일에서 퍼센테이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냥 홀딩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만 이제 보시면 되고 적극 매수하는 거는 권장은 절대 안 드려요. 자, 그리고 1.5빌리언만큼의 금이, 물리적인 금이 여기 있는데 이것을 저는 비유하기로 물리적인 전통 산업이라고 제가 비유를 할게요. 근데 왜 금에 관해서 뭐 베리 실버트도 그렇고 DCG에서 계속 뭐 드롭골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왜 거기다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이게 인구 감소랑 맞물려 있거든요. 왜 가상자산 시장의 비트코인부터 가상자산 시장이 앞으로 되게 수십 년 동안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는 사실 인구 감소가 메인 핵심이에요. 인구 감소가 되면 물리적인 전통 산업은 결국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은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상자산, VR, 버처 스페이스 이쪽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기축이 되고 움직일 수 있는 비트코인 위주로 해서 버처 에셋들이 가상자산들이 아마도 시세 분출을 향후에 이제 수십 년간 이뤄 나갈 수밖에 없다. 핵심은 인구 감소라는 거죠. 제가 영상을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걸 이해하실 분들도 있고 이해 못하실 분들도 있어요. 지금 아무리 연준에서 돈을 푼다, 한국은행에서 아무리 돈을 푼다, 뭐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아무리 돈을 푼다고 하더라도 현물 경제는 올라가지 못해요. 결국에는. 자, 체인링크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코인 많이 갈 때 시세 증폭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20달러 정도, 그러니까 하나로 따졌을 때 22,000원 정도까지는 향후에 시세 분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피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체인 링크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시면서 그냥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추세 추종을 계속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호라이젠 같은 경우 여기 보면은 기존에 이제 두 가지 거대 이슈를 터뜨린 적이 있었어요. 셀시우스라는 그 회사랑 가상자산하고 연관된 회사가 있고 시코바라는 회사도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호재를 던질 거다. 이게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게 호재거리가 나올까요? 과연 이 로드맵하고 다 정해진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이면엔 아마 베리 실버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코인들 막 분출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알트코인들도 막 이렇게 시세 분출을 많이 하는데 제가 사토시 마켓에서 CTC를 보고 있거든요. 봤거든요. 근데 이게 크레딧 코인이에요. 일명 고팍스에 있는. 근데 이 코인은 지금 마이너스야. 그래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되게 답답하고 마음 아파하실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뒤통수를 아마 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왠지 제 느낌에 뒤통수를 아마 칠 것 같아요. 요런 코인들이 시세 분출하면은 또 겁나게 무섭게 또 올라가거든요. 호재거리 던지면서. 그래서 이 코인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믿고 쭉 한번 지켜보세요. 호라이젠이 30% 급등을 했잖아요. 이 코인도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자, 그리고 메르디안이 행사가 스텔라 루멘 측에서 이제 개최해서 이게 있었는데 이번에 뭐 강력한 호재 이슈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패널로 나온 분 중에 제레미 얼라이어라고 서클사의 CEO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USDC를 찍어내신 분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2021년에 유동성 파티의 촉매제는 아마도 USDC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건 스텔라 루멘, 제가 좀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적극 추가해서 매수를
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급작스럽게 막 14%, 15% 급등을 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면 조정이 들어가요. 조정이 들어가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2021년을 보시면서 야금야금씩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해보시면 제가 보기에 내년에는 아마 분명히 재미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2만 달러 갈 거다라고 외치던 톡방이나 텔레그램의 전문가들이 아마 되게 많았을 거예요. 차트를 뭐 잘 보시는 분들 저보다. 근데 그분들 견해가 이제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19,000달러 그러니까 2만 달러가 아니고 19,000달러를 찍었잖아요. 실제로 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알트 시즌은 없어요.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비트코인만 급상승을 해서 알트코인을 버리고 19,000달러 직전에 떨어졌어요. 조정이 들어갔어요. 약간의 미세하게. 그래서 지금 횡보를 해서 옆으로 밀고 있는데 19,000달러를 찍었으면 아마도 17,700달러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이러면 알트 시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세력이란 사람들 있죠. 세력이란 사람들도 이 시장을 지금 빌드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만 가진 않을 거다. 알트코인도 분명히 파티가 열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서서히 이제 가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고 누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10년 안에 그레이스케일이 블랙락 자산 운용사보다 많은 자산을 가질 거다.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시총이 올라갈 거다.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어필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베리 질버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메시지에 관해서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죠.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이제 코인데스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상자산 시장에 워렌 버핏이 될 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워렌 버핏이라는 인물이 주식시장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많은 회사의 지분과 많은 수익을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거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거기 나와 있는 코인에 투자하면 나쁘지 않을 거다. 향후에 노년에 분명히 달달한 수익을 연금같이 뽑아 드실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런 일은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하드포크가 앞으로 이제 진행될 거거든요. 11월 28일 날 타노스 하드포크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지금 범상용화돼서 뭐 여러 어떤 그 마이닝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더리움 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이제 끌어오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는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포우에서 포스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마이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시총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지고 있는 시총 포지션하고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시총 포지션하고 그걸 잘 보시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구나. 과연 2021년에 어떤 일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 라고 그걸 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거지 당장 이 코인이 옆으로 올라갔다. 여기에 의의를 두고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가만히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마 분석해 보시면 그 결론은 반드시 날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그리고 업비트가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껴있기 때문에 추매를 하실 때 거기는 자제하시고 오히려 사토시 마켓에서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서 야금야금 매수를 해보시면 분명히 재미난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0년 7월 28일 날 나온 뉴스인데 추락하는 달러, 날개단 유로라고 이때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유로는 올라가고 있고 달러는 하락하고 있어요. 유로 대비해서 달러는 사실 비율이 하락하고 있고 코로나 재확산, 경기 회복 둔화에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9년 내 최저치다. 유로 달러 환율은 넉 달 새 9%가 증가했다. 지금도 아마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바스켓에 2016년에 중국 위에나도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IMF 통화바스켓에서 비율이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거기에 이제 그 IMF 그 총회가 있을 때마다 통화 바스켓의 비율에 관해서 이제 SDR 통화 바스켓 비율을 맞추거든요. 근데 11월 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얼마 안 남았죠. 지금이 11월 28일이니까 그러니까 11월 28일 날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유로화 비율을 조금 더 늘리고 위에나 비율을 조금 더 늘리고 달러가 아마 조금 더 줄어들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2030년이 되면 아마도 달러의 지위권은 많이 그러니까 하락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예사롭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그 이면에는 연방준비은행도 사실 그 인사들도 껴 있는 거고, 연방준비은행은 DCG와 그레이스케일을 이용해서 사실은 그 통화 시장에 관해서 사실은 저는 조율하고 있고 시스템 개혁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렌 허친슨이란 인물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그냥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USDT와 USDC가 이제 주축을 이뤄서 비트코인의 유동성 장세를 움직여서 비트코인 파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조정 장세에 들어가면서 라지캡에 있는 XRP라든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뭐 이런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고, 이오스도 지금 어느 정도 시세 진폭이 있죠. 미들캡과 로우캡에 있는 이런 코인들도 전반적인 상승세에 있고, 비트코인은 조정 장세에 있는데 이게 다시 서큘레이션 될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세를 계속 겪고 있잖아요. 언제라고는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비트코인 쪽으로 다시 유동성 파티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USDT의 비율이 되게 높지만 내년서부터는 USDC가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유동성 장세를 이끌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텔라 루멘이 가세를 하면서는 지금 현재 알고랜드하고 마틱을 통해서 USDC가 찍어지는데, 스텔라 루멘이 아무래도 이제 범 확장성에서는 뭐 전 지구적으로 더 많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XRP보다는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알트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은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멀뚱멀뚱 눈 뜨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투자한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이 있다. 그러면 수익분에서 일정 부분은 야금야금 비트코인 쪽으로 야금야금 세이빙을 해두시는 게 제가 보기엔 아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이 장세가 갈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죠. 12월 달 가서,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번 달 말까지도 그렇고 조금 더 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제가 보기에는 XRP가 이렇게 급상승을 했다는 거는 사실은 알트 시장에 축포를 쏘지 않았나, 스타트 버튼을 누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이더리움 2.0은 지속적으로 프로세싱이 잘 구현되고 있다. 자, 28.4%까지 이더리움 세이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37만 5,552개를 더 모으면 100%가 채워지는데, 어쨌건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냥 믿으시고 이더리움 지속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이 랠리를 펼쳤었는데 지금 이더리움한테 바톤 터치를 했다. 이 되게 상징적인 사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더리움이 가야 XRP,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진 한 장이 의미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비트코인 정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 마이너스 7.5%, 이것만 플러스 7.5%만 채우면 사실 2만 달러는 그냥 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얼마 안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에 반해서 이더리움은 아직 비트코인에 비해서 갈 길이 멀다.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 시즌일 수도 있어요. XRP 올랐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90.3%다. 이 의미. 자,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올랐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80%다. 아마 비트코인 캐시도 90% 정도일 거예요. 아마 올랐다 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알트코인은 접근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갈 길이 되게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조스에 관해서 이거는 주봉 캔들인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꼬리가 길게 위로 말리면서 나쁘지 않게 지금 흘러가기 위해서 로켓 발사대에 런칭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연말보다는 2021년 올해 체인링크가 급상승을 했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테조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냥 모아 가시면 저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코인이기도 하고, 아마 이거는 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거니까. 자, 그걸 또 말씀드리고, 베리 실버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호라이젠 코인이 이제 하빙하는 거, 그러니까 반감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서부터 10일 정도 남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이 호라이젠에 투자한 게 5% 정도 투자했어요. 전체 코인 시장, 그러니까 코인 중에 5% 정도를 본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면은 본인들이 급등시키고 급락시키고 떡 주무르듯이 본인들이 주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사람들이 아마 움직일 거예요. 지캐시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겁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사라지진 않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주무르고 본인들이 법률안에 관해서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도 어차피 미국 통화감독청에 지금 감독청장으로 있는 분들도 브라이언 브룩이라는 그분 같은 경우도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차피 다 관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법률안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런 익명성 코인들도 시세 진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G캐시도 보시고 호라이젠도 지금까지 마이너스 되게 많이 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걸 투자를 하셔가지고. 근데 좀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나. 특히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패턴이 조금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이 이런 코인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전빵일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제 틀리죠. 베리 실버트가 투자했으니까 올라간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건 아니에요. 이 코인 시장에서 수익률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G캐시를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6년 전에 5년 전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G캐시는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서 모았던 거고. 그래서 추매는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까지 물려 계신 분들, 홀딩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규 진입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XRP, 플레이어 네트워크. 저는 XRP가 이게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번에 스파크 에어드랍이 되는데 그게 아마 이정표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틀린데 전 이 스파크 토큰이 지급이 되면서 그 가격에는 관심이 없어요. 과연 이 XRP 이 리플사가 이 스파크라는 토큰을 통해서 과연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생태계를 구현할까? 그러니까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어떤 생태계를 구현할까? 저는 그게 관심사예요. 그것에 따라서 XRP의 가격도 아마 진폭을 많이 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알겠어요. 진짜 올해 연말까지 1,000원까지 갈지. 지금 500원이 코앞이니까. 그리고 업비트에서 지금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발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낸스가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당연히 업비트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XRP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코인을 이동시키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수수료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아마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해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모든 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수익 많이 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대출 받아가지고 막 무리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저는 말리고 싶네요. 지금 특히나 이럴 때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